그다음에 이제 메조세라피를 좀 알아볼게요. 메조세라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나온 지가 얼마나 된 거죠, 이게? 메조세라피는 이제 프랑스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좀 시행하다가 우리나라에 많이 도입된 거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네. 많이 도입이 돼가지고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라든가 이제 임파선 순환을 많이 도와주는 게 볼 수가 있고, 진피층에 이제 지방분해 효과가 있는 걸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시술 방법도 이것도 주사를 이용하는 거죠? 예, 이제 뭐 자료화면에 나가겠지만 주사로 이용해서 이제 단단하게 뭉쳐 있는 셀룰라이트 부분이라든가 피부 얇은 층에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지금 살을 이렇게 딱 찝어가지고 거기다 네. 이렇게 총을 쏘듯이 이렇게 시술을 하네요. 예, 저런 총을 쏘는 메조건이라는 어떤 그런 시술 도구도 있고요.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주사 바늘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거는 어떤 그런 방법의 차이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사 바늘은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주사 바늘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예, 한 5mm 정도 주사 바늘 하고요. 되게 통증도 심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살짝 따끔한 그런 정도인가요? 예, 그렇죠. 예. 이거는 그럼 시술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건? 시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그래서 한 4에서 8주 정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카복시 세라피는 그러면 시술을 어느 정도 간격으로 받나요?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받고, 그거는 한 3, 4회 정도 받는다고 볼 수 3, 있습니다. 4회 정도? 예. 그렇군요. 아까 주사를 통해서 약물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그 약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약물이 좀 들어가는 거죠? 약물이 메조세라피라는 게 사실 처음에 발견이 됐을 때 만성질환, 뭐 족저근막염이라든가 만성질환 그런 걸 이제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개발이 됐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혼합 약물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붓기를 좀 줄여주는 약물, 그다음 지방을 분해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약물, 그다음 미세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약물, 이런 여러 가지 그 혼합을 해서 이렇게 주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약물이 뭐 이렇게 인체에 뭐 좀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거가 포함이 돼 있나요? 메조세라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부적으로 극소량을 넣기 때문에 약물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지 않고요. 네. 그 부분만 효과가 있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중에 이제 셀룰라이트라는 걸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셀룰라이트 많이 들어본 거거든요, 이게? 예. 네, 뭐 셀룰라이트 뭐 여러분도 이렇게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어떤 건가요, 셀룰라이트? 셀룰라이트가 이제 아주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는 사실 않았고요. 근데 손으로 잡았을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허벅지 같은 경우에 이제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 이런 그런 현상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지방 덩어리가 좀 많이 축적되면서 섬유 조직이 빽빽해져서 생기는 그런 귤껍질처럼 울퉁불퉁하게 생기는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원래는 이제 피하 조직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위로 올라온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많이 축적이 되고 콜라겐 같은 섬유 조직들이 과도하게 많이 쌓인 그런 부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셀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어트를 해도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 셀룰라이트가 왜 잘 안 없어지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지방이 빽빽하게 이렇게 굳어 있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파선 순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수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하면은 그게 이제 연소가 돼가지고 타버리잖아요. 예. 태워서 이제 보통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셀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연소가 안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쪽까지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임파선 순환이 잘 되면은 이게 타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딱딱하게 굳게 되는 거고요. 그냥 놔두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드는 경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셀룰라이트를 없애려면 뭐 좋은 방법이 뭐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예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탄수화물 섭취를 되게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섬유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좀 먹으면서,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신체적인 어떤 그런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방도 하고 더 커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굳어진 지방과 그런
섬유질을 좀 녹여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뭐 반신욕이나 이런 걸 하면은 좀 셀룰라이트를 예방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네. 그 반신욕이 실제로 뭐 왜 그럼 반신욕을 하면 셀룰라이트가 좀 잘 안 생기는 건지. 예, 반신욕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이렇게 좀 뭉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셀룰라이트에 여러 가지 시술법이 있는데 그럼 특별히 셀룰라이트에 더 특화돼서 좀 효과적인 시술이 있나요? 예, 고주파 시술이라고 RF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고주파는 이제 좀 높은 하이 프리퀀시를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고주파 그 시스템 요거에 예.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인체에 무해한 전류를 사람에게 넣어서 자료 화면을 보고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지방 분해를 이제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래서 그 열 자극으로 인해서 혈액 순환도 개선이 되고 분해된 지방이나 노폐물들이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전류가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약간 좀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게 뭐 인체에는 해가 없는 거예요, 전류가? 예, 주파수가 인체에 무해한 그 주파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빗자루를 이렇게 쓸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전류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 실제로 받아보면은 약간 좀 어떤 따뜻한 느낌, 뻐근한 느낌 같은 것들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뭐 흔히 뭐 이렇게 전류가 통하면 이제 찌릿찌릿 하잖아요. 예.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없나요? 찌릿찌릿한 느낌보다는 좀 따뜻한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옵니다.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쓱쓱 이렇게 문지르면서 예. 뭐 어떻게 보면 마사지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좀. 예,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걸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이게 정말 지방을 녹여주는 게 맞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류를 이용해서 좀 열을 이용해서 예.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좀 지방을 분해하고 이런 시술이군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것은 그러니까 주사 바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침습적인 시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예, 그 RF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사 바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멍도 들지 않고, 그래서 이거 시술을 받았어도 어떻게 보면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호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네, 뭐 예. 아프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럼 몇 번 정도 받아야 되나요? 이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2회 정도 받고 한 3주 정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